근데 이제 지금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한동훈을 좀 밀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이 안 돼버리고 또 한덕수를 밀었던 것 같은데 한덕수가 안 돼버리고 참 열받겠어요, 선생님. 그건 이제 네오콘적이죠. 네오콘적이고. 그럼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친미 세력이 집권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아닌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은 트럼프가 좀 급해요. 마음이. 네,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되는 일이 거의 없죠. 네, 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야, 이번에 그 선생님 중국이랑 관세 협상도 보니까 네. 진짜 약간 트럼프가 계속 발리고 있는 느낌이 던데요. 아무것도 얻어내는 게 없던데. 사실 뭐 중국이랑 붙으면 미국이 이길 게 없어요. 이거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 뭐 꼭 제가 볼 땐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협상을 하려고 그냥 던진 그냥 보고 싶은 건가? 트럼프는 한번 질러보고 안 넘어가네, 안 되네. 그럼 협상해야지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입장에서 일단 던지고 본. 예멘도 30일 폭격하고 트럼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0일 줄 테니까 확실한 성과를 내와라. 네오콘들이 하도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30일 동안 별일 없었고 네. 예멘을 굴복시키지도 못했고 후티 반군을 미국 비행기만 2개 바다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전투기가 네. 2개나 빠졌어요 바다에. 예멘 앞바다에. 그 리폰가 하는 무인기는 7대인가 떨어졌어요. 리퍼는 지금 7대가 아닙니다. 9대인가요? 그 분석한 게 거기가 뭐 20대인가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열몇 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한 달 딱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봐봐, 니네들이 한 달 동안 작살 낸다며 못했지. 휴전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멘붕.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도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예멘 때문에 지금 쩔쩔 맨다는 게 사실 너무 웃긴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는 예멘하고도 전쟁할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네오콘 세력들이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니까 30일 준 거예요. 오늘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0일 동안 했는데 안 성과가 됐다.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스톱 하면서 전격적 휴전을 해버린 거예요. 어허. 자, 이런 상황에서 네네. 트럼프가 뭐 처음에 던지는 거 이런 게 뭐 100%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이후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군요, 얘가. 그러니까 휴전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멘 경우처럼. 근데 뭐 그런 거를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는 못 하겠죠.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근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한반도에 군사력 집중이나 지금 일본에 사실 뭐 그런 네, 군국주의와 군국주의만이 아니고 실제로 기지를 굉장히 네. 강화하고 있더만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멘에서는 열몇 대 떨어졌다는 리포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 체제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이 이제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서 이런 걸 그대로 두는 것일 수도 있다. 방관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계속 무력 증강을 엄청납니다, 하면서 사실은. 긴장 고조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북러 간의 네네. 파병권에서도 알 수 있지만 네.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국제전이 됩니다. 예. 즉 세계대전이에요. 러시아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러시아 거죠. 무조건 참전하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어렵죠. 당연히. 따라서 그러한 긴장 고조도 사실상 트럼프의 동북아에서의 화해, 평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네오콘들의 준동을 일정 정도 그대로 두고 보는 방치하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할 때에만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굉장히 좀 세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요구안이라는 게 다 좀 큰 손이 좀 써준 것 같은데요. 뭐 김문수가 받을 수 없는 것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 몸을 좀 몸집을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아니 그리고 사실 지금 김문수한테 협력해서 네. 이익 볼 게 별로 없죠. 한동훈이. 네, 김문수가 이길 것도 아닌데 네. 어차피 질 건데 아하. 그것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참패하면 당을 접수하기가 쉽죠. 봐봐. 한동훈은 지길 바라겠군요. 야 윤석열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졌지. 그러니까 나같이 내 말 안 듣더니 이거 세 가지 내가 요구했을 때 들었어야지. 그렇죠. 그다음 탄핵 반대한 나만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윤석열하고 달라붙은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은 뒤에서 이제 먹방 같은 거 하면서 네. 시간 때우다가 김문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처먹는 거예요? 아니 뭐 처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아. 어유 너무 이쁘게 먹어요. 꼭 네, 네. 쥐새끼 같아요. 뭐 이런 쥐새끼 같아요. 평가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한동훈은 막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옆에서 들러리로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네네. 그걸 하느니 자기가 혼자 먹방 유튜브 하는 게 낫죠. 그러면서 셀카에서 이제 그렇죠. 먹방으로. 예, 그러면서 시간 때우다가 때가 되면 문수가 망하면 네네. 가서 당권을 접수하겠다. 아, 뭐 이런 그러려고. 심보일 수 있고. 예. 아니면은 뭐 또 김문수가 엄청난 이권을 준다면 또 모르겠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실익이 거의 없으니까 굳이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네네. 어려운 것들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 아 그렇군요. 권성동도 선생님 뭐 참 얘도 진짜 인간의 염치도 없는 놈인데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구하다. 네, 거의 뭐 성동 격서예요. 저쪽에서 욕해놓고 여기서는 아이고 막 이런 맞습니다. 식인데. 둥글둥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네. 기름장어가 따로 없어요 다들 네, 이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권성동도 굳이 뭐 이렇게 아, 예?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애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열심히는 하겠죠. 네. 다만 김문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세력을 다 쳐내면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직이 없으니까. 네, 자기 네. 세력이 없잖아요. 당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지금 당장 결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어서. 네, 그래서 성동이 이제 데려다 놓고 쓰는 거고 네. 권성동은 또 권성동대로 잘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얘도 사실은 뭐 애초에는 친윤이었지만 지금 뭐 완전 찐윤이라고 말하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얘도. 윤석열 밑에 제대로 된 충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배신당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가? 얘들이 한덕수의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설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실패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경이 복잡하겠죠. 예. 네. 예, 이런 속에서 이제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또 걔네들이 또 이제 그 HID 관리하면서 이제 지금 암살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암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 일단 윤석열과 김건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 그런 시도를 하려고는 할 겁니다. 끝까지 시도한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예. 다 안 됐잖아요. 예.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답답한데 네. 내란을 빨리 청산 못해서 종식을 못시켜 답답한데 윤석열 입장에서도 반격의 카드들이 다 좌절되기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선생님. 돌겠죠 지금. 진짜. 조세빈도요. 그렇죠. 둘 다 파평윤 씨인데. 조셉류는 또 이제 트럼프한테 찍혔습니다. 네. 이번에 왈츠까지 날렸는데. 더 위험한데.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는 하겠지만 일단 암살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쪽에서.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은 풍선을 들자. 네. 시야를 가리고 네, 거울을 맞습니다. 반사하자. 그렇죠. 방탄유리를 치자. 네네. 그래서 아마 경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기 해야죠, 때문에 해야죠.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일단 첫째로 음. 알고 대비를 좀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명령을 받는 요원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돼요. 아, 대세가. 대세가 지금 만약에 암살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큰일 나지만 네네. 성공했다 쳐도 자기의 노후 보장이라든가 뭐 신변 안전이라든가 중요하죠.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사면 복권 같은 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분위기상 음흠. 성공한다 쳐도 뭐 거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네네. 암살을 하면 예. 자 뭐 어쨌든 불길한 얘기니까 입에 담기 싫지만 예, 예. 어쨌든 그 이후에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김건희가 시킨다고 해도 아싸 좋다 내가 하고선 한평생 부귀 영화를 노려보겠다 이런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것이다. 이번에 그 12.3 쿠데타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그렇죠. 돌아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네네네. HID 그 사람들 지금 다 이 뉴스를 볼 텐데 그렇죠. 돌아가는 흐름을 다 읽을 거고. 네. 예, 그 돌아가는 흐름의 일환으로 제가 KTV에서 고소를 당했던 건이 네, 어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네. 예, 무혐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다 정치적인 행위들인데 그렇죠. 쟤네들이 네. 흐름을 보아하니 경찰도 아니 제가 답답한 거는 작년에 8월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제 조사 받았는데 9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아이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모든 변호사님들은 다 이거 그냥 무혐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야, 이 계엄 끝나고 이제 완전히 끝나면은 할 모양이다 그랬더니 네. 이제 와서 했더라고요. 한독수가 날아가니까 하는군요. 한독수가 날아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그 요원들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온다고 목숨 걸고 집행할 네.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다는 거죠. 네, HED 요원 여러분, 네, 애국해 주십시오, 애국. 그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살을 한다면 말입니다. 대선 전도 있고 대선 후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이 되면 김문수가 되는 거고 대선 후가 되면 얘 대선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문수한테 주느니 오히려 당선된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치면은 당선된 이후에도 이게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네. 이제 대선이 일단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네네. 정권 교체가 돼서 내란 청산의 속도가 붙으면 만약에 속도가 붙으면 그러면 암살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윤석열, 김건희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 다음에 내란 세력들 대거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바로 해야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로. 암살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아, 이것도 역시 사회적 분위기 대세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가 들어가는데요. 네. 쉽지 않죠. 아, 그래서 대선 당선 이후에는 더 어렵다고 봐요. 더 어렵지 않겠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것은 이게 쟤네들이 사실은 이 조의대를 통해 가지고 사법적으로 날리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6월 18일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재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저희 이제 시민 사회 진영에서는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암살을 시도하고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그 대신 그거는 이쪽에서 속도를 늦출 때.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됩니다, 네. 진짜. 내란 청산을 네.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특검법 다 통과시키고 특별재판소 같은 거 만들고. 내란 특별재판소 발리하고 네. 그거 진짜 국힘당은 위헌정당 아닙니까? 이건 해체해야죠. 네, 해체. 법무부 장관 네, 시켜야죠. 바로 그냥 해체시키고. 맞습니다. 아,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여면 암살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거고 네. 그걸 미적미적거리면 또 고개를 그러니까요. 들고 설치겠죠. 네. 개혁 과제도 뭐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여야 될 겁니다. 네. 정신 못 차리게. 말씀만 들어도 속이 다 후련하네요.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걱정이 돼요. 그 어느 정도는 또 좀 이제 착한 척하고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아. 감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심 민심에 민감하고 민감하니까요 이게. 그다음에 정치의 그런 어떤 역학구도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력 같은 예리하기 거. 때문에 네. 그냥 앉아서 당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죽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와 이 미래가 어떻게 되냐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